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나빴어요? 그냥 좀 힘들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이 영화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의견인데요. 하이, 렁앤입니다. 오늘도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더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고 왔고, 이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느냐? 여배우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여배우가 누구냐? 안나 켄드릭이라는 여배우인데, 안나 켄드릭이 누구냐? 조셉 고든 레빈 주연이죠. 50대 50.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들어줘 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그 배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보통은 시골 출신의 캐릭터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시골스럽기는 한데 그게 영화상에서 시골스럽다고 표현되는 거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사랑스러운 혹은 조금 모자라지만 순수한 이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 치아가 굉장히 가지런하세요. 그때마다 조금 나는 착해요 하고 웃는 웃음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 배우 필모그래피를 찾아보다가 라이언 레이놀즈, 데드풀이죠. 함께 나온 영화가 있어가지고 찾아보게 됐고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보이스입니다. 포스터를 먼저 봤는데 포스터를 보면 어때요? 이제 약간 핑크톤의 발랄한 느낌 그리고 올 여름엔 슬래셔 코미디 이런 멘트들을 보면 좀 발랄하게 개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좀 자면서 편하게 볼 수 있겠다 이거 보고 자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걸 다 봤어요.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 무섭고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잔인보다는 좀 뭔가 불편해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좀 찝찝하고 좀 그런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이언 레이놀즈가 조현병 환자예요. 조현병이라 하면 뭐냐?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증인데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환각이나 환청 이런 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마 영화 제목이 더 보이스겠죠? 보통은 조현병을 다룬 다른 영화에서는 내 육신 하나에 여러 가지 자아들이 생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내 육신 하나에 여러 가지 자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매개체, 여기 포스터에 나오는 개, 고양이 이런 데에 자아가 생겨서 그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왜 다른 영화와 다른 점일까?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주인공이 정서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 혹은 대화가 없는 것, 정적의 상태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매개체에 자아를 심고 그들과 대화하는 습관이 길들어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인공이 다니고 있는 회사 욕조를 제작해서 배달까지 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달팀이에요. 그 회사에서도 이성한테 집착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일상을 다룬 거기서 생기는 사건 사고 이런 영화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현병 환자를 다룬 그런 심리적인 영화 이런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다만 그저 그런 영화는 아니었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매스끄럽고 토 나오는 영화였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현병을 다룬 영화라고 하면 내 육신 하나에 여러 가지 자아가 생기면서 그 육신 하나가 여러 가지 자아를 연기하는 듯한 신들린 듯한 연기 이런 거에서 조금 엔터테인적인 요소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코패스 특유의 광기 어린 표정과 광기 어린 행동들에서 엔터테인적인 요소를 느낀단 말이죠. 영화적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죠. 그게 좀 관객들로 하여금 시청자로 하여금 판타지다 이건 판타지다 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판타지, 흥미의 요소로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었어. 진짜 토할 것 같아. 막 내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주인공의 시점으로 극이 전개가 되는데 아까 환청이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개가 나한테 말을 하고 고양이가 나한테 말을 하고 이런 환청이 들리는데 그게 주인공 시점이다 보니까 관객들한테도 들리게 되는 거지. 나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들이 그 다른 자아들이 계속 선과 악을 구분지으면서 어떤 질문을 해. 미션을 줘. 너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선택지를 주면서 계속 선택을 강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꾸준히 들으면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도덕적 윤리적 질문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 힘들어. 아,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너도 조현병 환자냐? 너도 환자냐? 왜 영화 하나 보고 성과 악을 구분짓지 못하고 도덕적, 윤리적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느냐? 해야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왜 어떤 불편함으로 다가왔는지 킬링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일단 1번. 제 생각인데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타인의 삶을 무한히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책과 영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론 책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주인공, 책과 영화의 주인공의 삶을 경험시켜주기 위해 주인공과 청자, 주인공과 관람객을 동기화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저는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만화 주인공들이 다 평범한 가정, 평범한 마을에서 모험을 시작하잖아요. 한지우 군이 태초마을에서 모험을 시작하고 디지털 세상에 빠졌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옆에 있어. 뭐 예쁜 애, 공부 잘하는 애, 컴퓨터 잘하는 애, 뭐 운동 잘하는 애, 이런 애들이 옆에 있어. 뭐 천사소녀 네티도 밤에는 도둑이고 세일러문이 변신하면 전사가 되지만 그들도 낮에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뭔가 동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흡입이 될 수 있게, 몰입이 될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굉장히 평범하게 묘사가 됩니다. 조현병 환자지만 뭐 치료도 꾸준히 받으면서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뭐 회사에서 나름 열심히 일도 하고 상사한테 인정도 받고, 회식 때 먹다 남은 피자를 집에 싸가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셔츠도 갈아입어보고 맛집도 찾아보고. 얼마나 기특해요. 이거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정신질환 환자라는 것만 빼면 우리랑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야. 똑같아 사실. 이렇게 관람객으로 하여금 네가 이 영화의 주인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기화가 되었다, 이걸 일단 심어줬어. 자, 그러면 다음에 2번. 이제 조현병이라는 걸 이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또 킬링 포인트입니다. 뭐 아무래도 슬래셔 무비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범죄를 저질러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인지를 못해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 감독이 범죄 현장, 뭐 이렇게 범죄 현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씬 자체를 굉장히 평온하고 깨끗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뭔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성과 악의 환청이 들리죠. 옆에서는 강아지가 뭐라 그러고 또 여기서는 고양이가 뭐라고 하고, 그런 성과 악의 환청에서 계속 싸우다가 정신 차려야지, 약을 먹자, 정신질환 약을 먹자 하고 약을 먹고 맨정신,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현실로 돌아오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심신미약 상태일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범죄 현장의 처참함, 피가 튀기고 막 핏자국이 있고 이런 모습, 그런 개판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 현실에 눈을 뜬 이 주인공에게는 약을 먹고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보다 약을 먹기 전, 그러니까 자기가 심신미약이었을 때의 그 세상이 더 아름답고 편안한 거야. 왜냐? 아무리 심각한 상황도 심각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감독이 주인공과 나를 동기화 시켜놓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질문들을 꾸준히 던집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문제는 뭐야? 우리는 관객이잖아. 주인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소리, 감독이 던지는 질문을 들으면서도 주인공한테 뭐라 그래? 하지마, 하지마,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관객이에요. 움직이는 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또 사건 사고를 저지르지. 그러니까 막 나는 관객 입장에서 저거 아닌데 막 얘기 옆에서 또 성과 악의 소리는 나한테도 들려오지, 하지만 행동은 주인공이 하지. 그러니까 나는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게 진정한 공포 영화가 아닌가. 왜 코미디 영화라고 써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다시 생각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이 영화는 그냥 보지 마세요. 이렇게 꾸준히 조현병 환자의 삶을 대리 경험하고 또 마지막 영화 후반부쯤에 약간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킬링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가 되니까 관심이 있다면 영화를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킬링 포인트가 영화를 굉장히 어렵지 않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서사를 쌓아오다가 마지막에 싹 포장해주는 느낌이 아주 좋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해야 되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좀 모르겠어요. 나빴어요? 그냥 좀 힘들었어요.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몰입도가 높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영화였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몰입도가 이만큼 있었던 영화는 없었다. 거의 1인칭 시청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몰입도는 좋았지만 좀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고 찝찝했고 힘들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만 그런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관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평점 7.59점. 그 판타지 영화처럼 포스터와 홍보 방식 때문에 이미지 날렸네. 코미디라는 단어 때문에. 어디가 코미디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볼만한 영화입니다. 두 번 볼 때 좀 더 주인공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점이 좋은 게 많아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본인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약을 버린 것은 그 누구도 정당화할 수 없다. 모든 조현병들이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다만 실제 조현병들이 대부분 약을 거부한다. 그런가요? 먹으면 정상이 되지만 행복하진 않은 거다. 과연 선과 악이 중요한가? 선이 되고 싶었던 악일 뿐이다. 이분은 글솜씨가 거의 셰익스피어신데? 과연 선과 악이 중요한가? 선이 되고 싶었던 악일 뿐이다. 많은 생각을 남기는 문장이네요. 그 영화 속에서의 대사 중에 그 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선이 라인을 의미해요. 그 착할 선의 선 말고 라인, 선과 악의 라인, 그 개념을 꼬집는 대사들도 있는데 아마 그 대사에서 조금 영향을 받고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거 봐,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릿속이 피곤해지면서 그런 게 있거든. 알잖아, 뭔지 알잖아. 근데 이 생각을 던지는 걸 영화 100분? 100분 정도 되거든요. 100분 내내 하니까 좀 MBTI I로서 조금 기가 빨렸다. 여기 정확히 저랑 똑같은 평이네요. 계속 몰입은 하는데 불편함. 저랑 완벽히,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완벽히 똑같은 평이 있네. 제가 그래서 영화 보는 눈이 꽤 생겼나 봐요. 관람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영화 중에 최고로 신선했다. 보통은 정신병을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게 그렸다면 이 영화는 정신질환자의 감정이 이입된다. 상담 전문의와 들판에서 나눈 대화가 엄청 인상적이었다. 이입된다. 감정이 이입된다라는 측면에서 영화가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진 구조가 있다. 관객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걸 우리가 사파라고 그러잖아. 사파가 아니라 심파. 그런 걸 우리가 심파라고 그러잖아. 공감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공감 안 해? 이런 걸 심파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이게 장치인가? 라는 느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몰입되면서 공감이 되게 만들었어요. 날 설득시켜버렸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 대체적으로 저랑 느낌, 관람평이 비슷하네요. 이 정도면 나도 영화 유튜버라고 해도 될지도. 또 도망치듯 별점을 매겨야 되는데요. 제 별점은 4점입니다. 일단 저같이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들에게도 감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 쉽게 전달이 된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영화를 볼 때 높이 평가하는 점, 몰입감이 상당히 훌륭했고 거슬리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꼽자면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보통은 경찰의 빠른 대응이라던가 경찰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어떤 겪게 되는 이루어지는 상황 변화라던가 이런 게 많은 영화에선 보여졌는데 이 영화에선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다. 그건 역시 좋았다. 이 영화 역시 그랬다면 조금 뻔했을 것 같다. 다만 우리 일반인들이 영화를 보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 개연성 측면에서 경찰이 왜 안 오지? 이때쯤 와서 무언가 사건도 해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좋았다. 난 그랬다. 정말 제가 봤을 땐 거의 단점이 없는 영화인데 4점이면 물론 높은 점수지만 5점 만점에서 1점을 뺀 이유는 영화를 보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몰입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오락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유희는 느꼈는데 영화 끝나고 속이 좋지 않다. 그래서 감히 추천은 못하겠다. 이게
영화를 추천하면서 야, 너 이 영화 보면 기분 더럽게 나쁠 거야 라고 추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좀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주는 유희는 충분히 좋았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평점을 던져놓고 도망치듯 사라져 보겠습니다. 빠이!